예, 세금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뭐 재산세, 보유세, 뭐 기본적인 뭐 세금들, 뭐 지방세부터 국세까지 조금 정부 여당 쪽에서 손을 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재산세만 이제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떤 추징하는 세금이고요. 종부세라든가 뭐 각종 양도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징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반대도 이제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아마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꼭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도 대선 공약으로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완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그걸 미리 터뜨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작년부터 또 올해 6월 다음 달 6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종부세 관련된 특히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들 바뀌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율이라든가 또 종부세 뭐 이것들 6월 1일부터 기준점이 잡히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세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5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는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 이건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대부분 다 이제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 대부분 다 기본세율에 6에서 45% 구간에서 플러스 10%포인트.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20%포인트로 현재 5월 말까지는 기준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5월 말까지로 유예를 했던 내용도 5월 말까지 현재 기본적인 그 시장에 매물들이 좀 나오기를 바랬던 어떤 그런 정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잔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끝난 얘기고요. 계약 기준이라 한다면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점을 봤을 때는 잔금 기준으로 잡힌다면 실제적으로 매물을 나올 만큼은 다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것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달부터 매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이겠죠.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10%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그래서 10%씩 더 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도 이제 5월 31일까지는 조합원 입주권까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계산을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분양권까지 포함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상 현재 2021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이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 취득을 했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세에 포함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이미 중과되고 있다. 또 그만큼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6월 1일 기준 잡았던 것도 전체적으로 주택세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졌을 때 조합원 입주권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분양권도 1월 1일부터는 이미 주택세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을 또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 2년 이상이냐 봤을 때 주택 외 부동산 같은 경우 50%, 주택과 입주권 40%지만 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50%였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외 부동산 40%, 그리고 현재 실제 기본세율,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들어가고요. 2년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월 31일까지 기준이고요. 바뀌는 부분은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70%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 70%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 60%, 그리고 또 분양권도 똑같이 60%고 2년 이상이 된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세 말씀드린 대로 6에서 45% 구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물건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언제 취득을 했고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1월부터 바로 적용된 양도세 관련 내용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이미 추가가 됐어요. 1월 1일부터.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또 법인주택 같은 경우도 법인 보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되는 세율도 인상을 했고 뭐 기본 어떤 그 중과 배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기본적인 특례를 받았던 부분도 그만큼 이제 소멸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5월 31일부터 기준을 잡았을 때 6월달이냐 5월달이냐 딱 나눠서 진행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 4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40%. 거기다 실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50%였죠.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30%가 오른 거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60%. 실제로 단일 세율이 돼버렸습니다. 6%에서 45% 구간이 없어져 버리고 60% 단일 세율이 돼버렸고요. 그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이 가고 5월, 6월 상관이 없이 똑같이 가고요. 거기에 분양권 같은 건 말씀드렸는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건으로? 지역을 불문한다. 지역을 불문합니다. 지역을 묻지 않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 있든 간에 분양권 같은 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중과하는 세율이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45% 구간이 이제 신설이 됐죠.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6에서 42% 구간이 현재 기본 세율인데요. 이 세율에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억에서 3억 원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좀 세밀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부터 현재 최대 10억 원까지. 그러니까 차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차익이 내가 샀던 가격과 팔았던 가격의 차익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여기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현재 보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재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1주택자가 되는 기준도 해당 주택 취득일에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한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주택들이 판매가 된다, 또 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다시 책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뭐 부득이한 사정, 뭐 일시적 1주택자라든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두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어느 정도 시장에 던져놨을 때도 집이 한 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보유기간 2년이 되는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과세가 됩니다. 6월 1일 날부터 6월 달에 기준점 잡은 부분을 가지고 12월에 과세가 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냐 또는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 종부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라는 총 범위에서 기본 세율 5월 31일까지는 0.5%부터 2.7%대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종부세가 그렇다면 5월 31일 이전에 이제 매도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세율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뭐 물건들 내놔서 소외화될 만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5월 31일 이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5월 달을 뭐 빠르게 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수는 적다 보셔야 되고요. 변경되는 부분은 0.5%가 최저 세율이었죠. 이게 0.6으로 올라가고요. 최고 세율이 2.7%가 3.0%대로 올라갑니다. 이 조건은 2주택 이하의 종합부동산 세율입니다. 집이 두 채가 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집이 세 채가 있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 두 채가 있거나 집이 세 채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 쪽에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세 채가 있다는 얘기는
대상 지역, 특히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세 채가 넘어간다면 무조건 현재 이세율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내가 세 채가 넘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두 채가 있다 한다면은 이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구간은 똑같습니다.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세율은 최저 0.6%부터 3.2%대까지 이거는 5월 31일까지고요. 다음 달부터는 최저 0.6이 1.2로 2배가 올라가고요. 최고 3.2%가 6%대로 이것도 한 2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이냐 6월달이냐 따라서 세금은 거의 2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 내야 될 세금이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간 봤을 때 비싼 주택이라도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범위는 넓어지고 금액은 더 커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그 매물이 현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도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된 겁니다. 공급책이 따로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더욱더 많이 해주는 걸 조건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또는 70세 이상 이렇게 세 개 구간을 봤을 때 공제율이 10%, 20%, 30% 이건 5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는 공제율이 10%, 20%, 30%였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20%에서 30%, 40%, 10%포인트씩 올린 겁니다. 10%포인트씩 올려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건 조건이 1세대 1주택자 나이가 최소 60세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까지 따진다고 했죠. 거주기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유기간만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보유기간만 가지고 산정을 했었는데 보유한 주택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3년부터 4년까지 봤을 때 현재 보유는 24%였지만 이거를 반으로 나누어서 12%, 12% 이렇게 나눈다. 반씩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부분이 이제 80%대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던 부분도 현재 보유한 기간 또는 거주 기간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현재 7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얼마나 거주했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씩 상향을 했고요. 합산공제로 한도도 당연히 10%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고령자 공제율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10%씩,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제율이 20에서 15년 이상 같은 경우 50%대까지, 공제 한도는 20년에 70%, 21년도 80%대까지 10%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세금, 특히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현재 나도 모르게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올라간 경우에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세액공제를 좀 해주고, 거기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걸 아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세금들이 정확하게 어디로 쓰여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대선 공약에서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부동산 대책의 가장 1호로 먼저 세금 정책을 먼저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